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5일 송영선 TV 계속하겠습니다. 3월 5일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는 3월 4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가장 공식적인 연설, 첫 번째의 공식적인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임사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누구 편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편한 시간에 광물 및 안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라는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젤렌스키가 쓴 말이죠.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다. 우리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깊이 감사드린다. 광물 및 안보 협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2월 2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돼서 본회의가 시작돼가 10분도 안 돼가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의 젤렌스키 태도와는 180도 다릅니다. 완전 항복이에요. 트럼프가 완성을 한 겁니다. SBS 이런데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젤렌스키가 화를 낸 거는 전략적이고 X소리 국제관계를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문가인지 몰라도 기가 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트럼프 완성이에요. 그날 젤렌스키가 보인 태도가 뭡니까? 첫째, 시커먼 만날 전쟁터 나갈 때, 전쟁터 감시하러 나갈 때에, 혹은 장병들 위로하러 갈 때, 지휘하러 갈 때에 입던 검은 티셔츠 그거 입고 왔습니다. 자기로는 프라우드한 자기의 심볼일지 몰라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그 옷차림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맞선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은 fully dressed up, 완전 풀 정장을 하고 왔는데 상대방이 티셔츠 입고 슬리퍼,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나온 꼴입니다. 이건 자기는 이것은 나의 아이덴티티야 라고 할지 몰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욕입니다. 그냥 친구 관계라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드레스 코드가 그렇게 달라서 난 그 프로토콜이 0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기분이 상하죠. 예의 없는 인간이에요. 예의 없는 인간. 그리고 두 번째, DJ 벤스 부통령이 옆에 앉아가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하라는데 끝까지 전쟁 시작하고 우리는 계속 혼자였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너는 혼자 아니었다. 어떻게 혼자냐. 우리가 지원한 돈이 얼마고 꼭 돈뿐만 아니라 군수품 등등 지원한 게 무기는 아니지만 지원한 게 얼마나 많은데 혼자라고 말하나. 너 혼자서 다 해낸 줄 알아? 트럼프는 이제 계속 미국이 전쟁 2021년 1월 24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 14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 24일까지 지원한 것이 3천억 달러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EU 국가는 1,000억 달러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많습니다. 독일 키엘 연구소에 따르면은 EU가 총체적으로 지원한 게 1,387억 달러고 미국이 1,197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보다 EU가 통틀어서 EU가 지원한 게 한 200억 달러 더 많다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 국방부는 아니야.
미국이 1828억 달러를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 키엘 연구소에서 말하는 EU 전체가 합쳐서 지원한 1387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했어. 네 번째 시나리오는 또 뭐냐? 미국은 키엘 연구소가 유럽이 EU가 미국보다 200억 달러나 더 많이 지원했다 하니까 숫자적으로 많을지 몰라도 단순 보조금 우리는 되돌려 받지 않는 보조금으로 준 게 훨씬 더 맞다. 너희들은 대출금이 더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EU는 자기들이 원조 제공한 것에 35%가 만기 대출에 만기 대출, 장기 대출. 자, 이런 논란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로 복장 문제 때문에 트럼프 눈밖에 났고, 두 번째 전쟁 시작하고 우리는 계속 혼자였다. 트럼프의 얘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 돈가 전쟁한 거야. 누구 물자로 전쟁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각 연구소, 미 국방부, 미국 정부 입장은 조금씩 숫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미국이 EU 전체가 지원한 거에 막먹거나 더 많이 지원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혼자서 전쟁을 치러서 이 변망덕한 인간. 그래서 벤스가 옆에 앉아서 JD 벤스가 계속 얘기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뻣뻣하게 젤린스키가 끝까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중간에 도리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종전을 러시아하고 전쟁해. 너들 둘 나라가 다 그 복합적인 어떤 이익관계가 알려있으니까 지금은 종전하는 게 옳아 얘기하니까. 그리고 광물협정,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개발권을 갖게 된다면 동시에 너들에 대해서 재건 비용 안보 지원하겠다. 그거 오늘 서명하도록 해라. 이러니까 젤렌스키가 광물협정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건 착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JD 벤스가 부통령이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한테 백지 수표를 원하는 거냐? 미국은 더 이상 백지 수표를 너들한테 줄 수 없어. 전쟁이 이렇게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다가 돈을 계속 쏟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젤렌스키가 슬라브어로 뭔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F자가 들어가는 폴레들이거나 아니면 선오브 비치 정도에 해당하는 욕을 했겠죠. 그런데 그걸 JD 벤스는 슬라브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슬로베키아 사람이에요. 그 슬라브어를 쓰는 민족이니까 그 말을 트럼프는 직접 그게 욕이라는 걸, 자기한테 하는 욕이라는 걸 들었으니까 엄청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욕까지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 종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한다면은 조만간 러시아가 당신하고 전쟁할 거야. 여기에 트럼프가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Don't tell me how we feel. You are not in the position. 내한테 우리가 어떻게 느낄 건지를 얘기하지 마. 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트럼프가 자기 가고 난 뒤에 SNS에 올린 글이 뭡니까? 평화협정 서명 준비되면 와 했더니 불과 4일 만에 완전히 탁 엎드렸어요. 왜? 젤렌스키가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튀어나가 씩씩거리면서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날아가니까 영국의 EU 국가들이 모여있다가 젤렌스키 등을 쓰다두면서 잘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자 이제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봐. 무슨 방안이 나오냐고. 궁극적으로 또 공동으로 협조해주는 건 돈 보태주는 건데 군사 지원하고. 유럽도 지금 내 앞가림이 진짜로 내 코가 석잔데 말로만 위로하지. 국힘 지도부처럼 입만 가지고 떠드는 거지. 진작 자국의 국민들 세금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물주는 미국이야. 근데 미국에게 얻어맞고 가서 거기가 씩씩거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등 만져주고 손 만져주면 걱정하지 마 젤린스키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We will help you. 답이 어딨어? We will help you가 전부야. That's everything. That's all. 그게 전부야. 유럽도 막상 대안이 없으니까
유럽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젤렌스키 보고. 트럼프하고 협상해. 협정 어떻게 손봐. 그게 가장 앞장선 게 뭡니까? 2일날 바로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에게 공중전, 해상전,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폭격 대상으로 삼지 말다고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전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 휴전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그걸 받아들인 거죠. 젤린스키가. 영국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돈 못 보태줘요. 그리고 이 전쟁 밑도 끝도 이 잘못하면 아프간 전쟁처럼 끌고 가는 거야. 20년 동안 나라 동나기만 하고 바이든 정부가 계속됐다면 아프간처럼 20년 동안 발쑤시였고 계속 돈 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얼마를 썼어요? 아프간 전쟁. 2천억 달러를 썼어요. 2천억 달러를. 2천억 달러입니까? 2천조인지. 2천조인지 2천억, 2천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뭡니까? 미국이 얻었는 게 What did you get it? Nothing. 욕만 시큰 얻어먹고 빠졌으니까 트럼프는 그런 그거는 바이든이 시작한 게 아니고 오바마 때도 시작했지만 이런 짓 이제 안 하겠다. Make again great America. 미국이여 융성하라.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게 최우선 목표다.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젤린스키 협상하려면 하고 말면 말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깊이 감사드린다. 그날은 땡큐라는 말도 안 했는데 깊이 감사드린다. 그때는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는데 도와준다는 말 전혀 안 하고 우리 혼자 전쟁 치고 난데 우리 혼자 내버려뒀다고 얘기를 막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광물 및 안보 협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거 방금 전에 받은 편지야. 그리고 젤린스키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기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 이 트럼프와 젤린스키 대담을 딱 보고 국내에 여러 가지 지 나름대로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 혹은 정치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가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논란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젤린스키 불쌍하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냐. 아니 어떻게 피해국가 이거 약소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는 트럼프 요만큼도 욕을 안 했습니다. 그게 강대국 원리예요. 미국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입장인데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인데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답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 리턴도 없다. 중국 자기들이 히토리로 광물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니까 협정하자 하는데도 다 죽어가면서도 안 해. 못 해주겠어 한다면 그래도 계속 전쟁 비용 대락하고 있겠어요? 분명히 트럼프는 얘기했습니다. 경찰국가 파수꾼 수호자 역할 산타클로스 안 하겠다 했습니다. 맞아요. 자기부터 살아야 자기가 건강해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 안들을 내놨습니다. 전부 경제적인 안이에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알래스카 대규모 천연가스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미국이 알래스카 주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진짜 되고 싶어 한다고 서명한지 어떤지 할 생각인지 어떤지 몰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걸 참여해야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할 때 그 건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설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이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들 건설 관련 인력이 들어가서 외화를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 한다고 그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로 이란 눈치 보고 중동 눈치 보면서 거기 전쟁만 나면 불안해. 우리 어떻게 기름값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신경 쓰고 있을 거야.
이건 트럼프가 지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자는 겁니다. 너도 에너지 걱정 그만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뭐 그러나 당근만 주는 건 아니죠.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의해서 자기들 볼 때는 미한 FTA에 의해서 너들이 수입하는데 관세 1원도 안 붙이는데 너들은 왜 0.79%나 붙이냐? 4배나 더 받고 있어. 그건 이제 우리한테 관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2달이 넘도록 워싱턴 DC로부터 백악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인도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일본도 가고 난립니다. 지금 트럼프 말라내려고. 근데 우린 전화 한 통화도 못 받고 있어. 이게 무슨 일 때문이야? 대통령을 지금 계속 감옥에 가둬놓고 탄핵을 인용시킬까 말까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불공정을 그렇게 저지르면서 질질 끌고 있어. 이 나라가 정말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루빨리 대통령이 풀려 나오셔야 미국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해 놓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미일 삼각관계를 제대로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정말 안보 도로에서 제대로 세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극찬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이어놓고 있으니 전화 한 통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한국을 지금 나라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한덕수 권한대행일 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한덕수를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카운터파트로 생각해서 외교정책, 무역, 경제 전부 파트너로 생각하겠다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올라오고는 호대답도 없습니다. 원상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복귀도 중요하지만 몇 배로 더 중요한 게 대통령 복귀가 더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한덕수 복귀가 약간 딴얘기지만 제가 계속 되풀이하는 헌재가 그런 얄팍한 머리로 한덕수를 복귀시켜 줄 테니 대통령 그 대가로 대통령 탄핵 그건 죽어도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겁니다. 어쨌든 다시 되돌아오면은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건 종이 쪼가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권한을 가질 때 동맹입니다. 그 동맹이 강화되고 그 동맹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오를수록 더 동맹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대등한 위치라는 건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다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이 돌아와야만 정상적인 한미관계가 되고 빨리 워싱턴을 날아가서 한국을 정말 김형석 교수가 말씀하시는 질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국익과 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